며느리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1년만 더 속이면 집도 받아낼 수 있을 듯. 저는 68살 평범한 할머니 영숙입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로 힘들다기에 6개월 동안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절대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영숙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손자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으앙 으앙. 영숙은 재빨리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았죠. 손자 방으로 들어가니 아기가 기저귀가 젖어서 보채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이 할미가 왔어. 괜찮아, 괜찮아. 영숙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팔에 전해졌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서 먹이고 트림을 시키는 동안 시계는 어느새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방 쪽을 슬쩍 쳐다봤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주무시나 보네. 영숙은 한숨을 참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자를 아기띠에 눕혀놓고 부엌으로 갔죠. 아침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담고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8시쯤 아들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준이는요? 응, 아까 깼길래 내가 재웠어. 밥 먹어.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물을 따라줬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표정은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준이 울었어요? 응, 아까 기저귀 갈아줬어. 지금은 자고 있으니까 괜찮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기띠에 누운 손자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준이 기저귀 이렇게 채우시면 안 되는데요. 영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응? 왜? 내가 잘못 채웠어? 너무 느슨하게 채우셨어요. 이러면서요.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기저귀를 다시 채웠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잘못했나? 며느리는 기저귀를 다시 채우고 나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유식 만들어 주실 거죠? 응, 당연하지. 뭐 해줄까? 단호박이요. 근데 어머님 지난번에 만들어 주신 거 너무 묽었어요. 준이가 소화 못 시키더라고요. 영숙은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이번엔 좀 더 되직하게 할게. 네,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며느리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항상 이랬습니다. 영숙이 뭘 해줘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대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님은 요즘 육아법을 잘 모르시나 봐요. 같은 말만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밥을 다 먹고 회사에 갈 준비를 했어요. 엄마, 저 출근할게요. 오늘도 준이 좀 부탁드려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만. 응? 며느리는 아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영숙은 못 들었지만 아들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아들이 나가고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어요. 손자 울음소리, 설거지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집안은 시끄러웠지만 영숙은 외로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영숙은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소리가 영숙 품에서 들렸죠. 준아, 할미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영숙은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푸아, 진짜? 영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까 영숙한테 말할 때랑은 완전히 달랐죠.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영숙은 며느리 방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응응, 괜찮아. 어차피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영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손자를 꼭 안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영숙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아픈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새벽부터 손자를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트림시키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며느리는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영숙은 그럴 때마다 그래, 푹 쉬어라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자꾸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 영상 보는 소리. 며느리는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 있나? 영숙은 의심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당신 정말 아파요? 라고 물어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영숙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자는 아기띠에서 자고 있었죠. 엄마, 저 왔어요. 응,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어. 아들은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좀 굳어 있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영숙은 가스불을 끄고 아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며느리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영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엄마가 자꾸 간섭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섭? 영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간섭했는데? 육아 방식이요. 며느리가 엄마가 자꾸 자기 방식을 강요하신다고. 영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엄마, 며느리가 정말 힘들어요. 몸도 안 좋고 산후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 엄마가 좀만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힘들까봐 내가 다 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며느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며느리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아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자기 말은 안 믿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알았어. 내가 조심할게. 고맙습니다, 엄마.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손자가 아기띠에서 작게 칭얼거렸지만 영숙은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영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 응. 그냥 시어머니가 자꾸 내 방식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엄마한테 말했어. 이제 괜찮을 거야. 고마워, 여보. 며느리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마치 정말 힘든 사람처럼 들렸죠.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정말 며느리한테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손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이유식을 만들려고 부엌에서 단호박을 찌고 있었죠.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유식 만드세요? 응, 단호박 찌고 있어. 며느리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더니 또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단호박 이렇게 오래 찌시면 영양소 다 날아가요. 영숙은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몰랐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영숙을 부엌에서 밀어내듯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영숙은 뒤로 물러서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이유식을 만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육아법은 다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그 말이 영숙 귀에 꽂혔습니다. 옛날 방식?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손자를 안아 올리며 중얼거렸죠. 할미가 틀렸나 보다, 준아. 그날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손자를 재우고 잠깐 쉬려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전화를 하며 나왔습니다. 응, 나 괜찮아. 걱정 마. 며느리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 시어머니? 뭐, 그냥 알아서 잘해주시더라. 내가 몸 아프다니까 다 믿으시고. 영숙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애는 시어머니가 보시니까 나는 푹 쉬고 있어. 편해 죽겠어, 키읔. 영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통화했어요. 응, 나중에 만나자. 카페 갈까? 아, 그래. 그때 보자. 며느리는 통화를 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편해 죽겠어. 며느리가 정말 힘든 게 아니라는 걸까요? 영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며느리가 친구 앞에서 괜찮은 척한 건 아닐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정말 아픈 거겠지. 내가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손자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영숙은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던 그 말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내가 예민한 거야. 며느리가 정말 아픈 거겠지.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영숙은 손자 기저귀가 떨어져서 마트에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 마트 좀 다녀올게. 준이 기저귀 사야 해서. 며느리가 방에서 대답했어요. 네, 다녀오세요. 영숙은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핸드폰을 깜빡한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차림새가 이상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영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 어디 가요?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영숙이 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온 거니까요. 아, 어머님. 저기.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재활 치료 받으러 병원 가요. 병원? 영숙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며느리는 검은색 레깅스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뭔가 운동복 같은 게 삐죽 나와 있었어요. 병원인데 왜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아, 이게 재활 운동하려면 편한 옷 입어야 해서요. 며느리는 얼른 가방 끈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봤어요. 가방 안에서 보라색 필라테스복 끈이 삐죽 나와 있는 거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필라테스복 아닌가? 하지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 다녀올게요. 준이 좀 부탁드려요. 응, 그래. 영숙은 며느리가 나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병원이라고 했는데 왜 필라테스복을 가져가지? 영숙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마트는 나중에 가기로 하고 일단 며느리가 정말 병원에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죠? 영숙은 고민했어요. 며느리를 따라갈 수도 없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어야 할까요? 영숙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자가 아기띠에서 작게 칭얼거렸어요. 영숙은 손자를 안아올리며 중얼거렸죠. 할미가 며느리를 의심하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건 3시간 뒤였어요. 영숙은 거실에서 손자를 재우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까 나갈 때보다 훨씬 더 밝았죠. 영숙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땀도 살짝 나 있었고 머리카락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운동을 하고 온 것처럼요. 병원 다녀왔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재활 치료받고 왔어요.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며느리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말 병원 간 게 맞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병원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 방을 청소하다가 화장대 서랍을 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 등록증. 영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등록증을 집어들고 날짜를 확인했어요. 등록일 3개월 전.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3개월 전이면 며느리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말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침대에만 있다던 사람이 필라테스를. 영숙은 등록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안 됐으니까요.
영숙은 방 밖으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손자가 아기띠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영숙은 손자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영숙은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혹시 필라테스가 정말 재활 운동일까? 영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영숙은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 요즘 병원 다니지? 네, 재활 치료 받으러 다닌다고 하던데요. 왜요? 아니, 그냥 며느리가 좀 나아진 것 같아서. 그렇죠? 저도 며느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아들은 웃으며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영숙은 필라테스 등록증을 본 걸 아들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믿어줄까요? 며칠 전에도 아들은 영숙 말을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엄마가 며느리한테 왜 그러세요? 라며 영숙을 탓했죠. 영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영숙은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필라테스 등록증을 본 이후로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몸이 안 좋다며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씩은 병원 간다며 외출했죠.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환했어요. 정말 병원 가는 게 맞나? 영숙은 확인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집에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서 와요. 며느리는 방에 있어요. 친정엄마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고 영숙은 거실에서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며느리와 친정엄마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요즘 어때? 몸은 좀 괜찮아? 응, 그냥 그래. 아직도 많이 힘들어. 며느리 목소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긴 해? 응, 뭐 도와주시긴 하는데. 며느리는 말을 흐렸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제 육아 방식에 간섭하셔서 너무 힘들어. 영숙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간섭? 어떻게? 기저귀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유식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시어머니 방식대로 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려도 안 들으시고.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나?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 다녀온다고 하면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에이, 그럴 리가. 시어머니가 그냥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진짜 저를 의심하세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영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친정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시어머니가 손주 봐주시는데 감사해야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엄마. 며느리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정말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나? 영숙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방에서 나왔어요. 영숙과 눈이 마주쳤죠. 친정엄마는 영숙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응, 그래요. 조심히 가요. 친정엄마가 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영숙은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엄마, 며느리 장모님한테 전화 왔어요. 응? 장모님이 며느리가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마, 며느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며느리가 정말 힘든 거예요. 아들아, 나는 진짜. 엄마.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엄마, 며느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산후우울증도 있고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엄마가 자꾸 간섭하시니까 며느리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간섭한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엄마 방식대로 하시는 게 간섭이에요. 요즘은 육아법이 다 바뀌었다고요. 아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병원 다녀온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나는 그냥 엄마, 제발 며느리 좀 내버려 두세요. 며느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면 저희 부부가 맨날 싸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영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 응. 그냥 시어머니가 자꾸.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요. 미안해.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고마워, 여보.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하지만 아무도 영숙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들도 친정엄마도 모두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영숙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영숙은 아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들은 영숙을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 영숙은 여전히 손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숙은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또 병원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가 나간 뒤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를. 영숙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필라테스 등록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영숙은 등록증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걸 아들한테 보여줘야 해. 하지만 영숙은 망설였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들이 믿어줄까? 영숙은 사진을 찍고 등록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죠. 손자가 거실에서 칭얼거리고 있었어요. 영숙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아, 할미가 어떻게 해야 할까? 손자는 영숙을 보며 웃었어요. 영숙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영숙은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겠다고요. 그래야 아들이 믿을 테니까요. 그리고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더욱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필라테스 등록증 사진은 찍어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믿어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영숙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들이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방에 있었죠. 영숙은 손자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밤 10시쯤 며느리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영숙은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잠들었는지 확인하려고요. 11시가 넘어서 영숙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방문 앞까지 갔죠. 귀를 기울이니 며느리 숨소리가 들렸어요. 깊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며느리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면서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영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니 잠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지? 영숙은 생각했어요. 며칠 전 며느리가 화장대 서랍에 뭔가를 적어둔 메모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었죠. 혹시 그게 비밀번호일까? 영숙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0-8-2-4. 손가락이 떨렸지만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찰칵. 휴대폰 잠금이 풀렸어요. 영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친구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였어요. 영숙은 알림을 눌렀습니다. 대화창이 열렸죠. 그리고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키읔 시어머니 아직도 속고 있어? 대박. 며느리 당연하지 완전 호구야. 나 필라테스 다닌 지 5개월 됐는데 아직도 몰라 키읔. 친구 진짜? 시어머니가 눈치 안 채? 며느리 전혀. 나 병원 간다고 하면 그냥 믿더라. 너무 순진해서 웃김 키읔. 친구 근데 남편은 몰라? 며느리 남편? 얘도 완전 바보야. 내가 몸 아프다니까 진짜 믿고 시어머니한테 나 챙겨달라고 부탁하더라 키읔. 친구와 진짜 계획대로 되는 거네? 며느리 응. 1년 계획 중 반 왔어. 시어머니를 완전 악인으로 만들기 성공 키읔. 영숙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을 위로 스크롤했어요. 더 많은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남편이 이제 시어머니 말은 아예 안 믿음. 내 말만 믿어. 친구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 며느리 간단해. 시어머니가 뭐라면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화내더라 키읔. 친구와 천재다 진짜.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 친정엄마 앞에서도 시어머니가 힘들게 한다고 연기했어. 이제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안 좋게 보더라 키읔. 친구 완벽하네 키읔. 근데 다음 단계는 뭐야? 며느리 집 사달라고 조르기 시어머니랑 떨어져 살기 나중에 재산 받기. 친구 5계획 탄탄하다. 며느리 당연하지. 나 이거 출산 전부터 계획했거든. 애 낳으면 몸 아프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부려먹으면 되겠다 싶었어. 친구 애는 시어머니가 키우고 너는 놀고. 며느리 맞아 키읔. 애는 할머니가 키우는 게 더 낫잖아. 나는 명품백이나 더 사야지. 친구 시어머니 불쌍하다 키읔. 며느리 불쌍하긴. 어차피 나중에 시어머니 재산 다 우리 거니까
지금은 잘해주는 척하면서 이용하는 거지 목 키읔키읔. 영숙은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나를. 영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1장, 2장, 3장. 모든 대화 내용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필라테스 인증샷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필라테스복을 입고 운동하는 사진, 친구들과 브런치 카페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웃는 사진. 영숙은 그 사진들도 전부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이용했구나.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손자를 돌보던 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행동하던 일, 아들한테 오해받고 혼자 울던 일. 모든 게 며느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 영숙은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캡처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와 친구의 대화, 필라테스 인증샷, 명품 가방 사진. 모든 게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제 아들한테 보여줘야 해. 하지만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영숙은 생각했어요. 지금 보여주면 아들이 믿어줄까요? 며느리는 분명히 변명할 겁니다. 제 휴대폰을 몰래 본 거예요? 라며 오히려 영숙을 공격할지도 모르죠.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기로요. 그리고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을 하나하나 모으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손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자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자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죠. 할미가 널 지킬 거야, 준아. 그 거짓말쟁이한테서. 영숙은 손자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이제 영숙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착하고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모두 밝혀낼 단호한 할머니였죠.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날 이용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 내가 널 무너뜨릴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며느리 휴대폰에서 본 대화 내용을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손자를 돌보고 며느리 눈치를 보고 조용히 지냈죠. 며느리는 여전히 몸이 안 좋다며 방에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영숙을 차갑게 대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이제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영숙은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했습니다. 며느리는 영숙이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친구와 편하게 통화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영숙은 며느리 방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응, 나 괜찮아. 걱정 마. 친구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 대답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응, 시어머니?
이제 거의 다 됐어. 남편이 완전 시어머니 싫어하거든.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만간 우리 집 사달라고 할 거야. 그럼 시어머니랑 떨어져 살면서 돈만 받아내면 끝. 며느리가 낄낄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뭘 말하든 남편이 안 믿으니까 너무 편해. 앞으로도 계속 몸 아파요 하면서 애는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나는 놀 거야 키읔키읔.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솔직히 할머니가 애 키우는 게 더 낫잖아. 나는 명품이나 더 사야지. 그리고 며느리가 최악의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어머니 재산 다 우리 거니까 지금은 잘 이용하는 거지 뭐. 1년만 더 참으면 돼. 그럼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든지 하면 되고. 영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요양원.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응응, 남편도 동의할 거야.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부가 힘들어요라고 하면 남편이 다 들어주거든. 완전 내 손바닥 아니야 키읔키읔키읔. 영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알아채면 안 되니까요. 영숙은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가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참았는데 며느리는 영숙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영숙은 아들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질 만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며칠이 더 지났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간다고 하고 필라테스 학원에 간 날짜, 며느리가 친구들과 카페에 간 날짜,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산 날짜, 모든 걸 메모장에 적었어요. 그리고 필라테스 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회원 출석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며느리 손자 할머니인데요. 학원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숙은 며느리 이름을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5개월 전부터 등록하셔서 주 4회 정도 오시네요. 출석률이 아주 좋으세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5개월.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고 말하던 바로 그때부터 영숙은 학원 출석 기록을 메모했어요. 이제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며느리와 친구의 카톡 대화 캡처, 녹음 파일, 필라테스 학원 출석 기록. 모든 게 준비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통화를 했거든요. 영숙은 또 몰래 녹음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친정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집안일에 간섭하고 손주 보는 방식도 옛날 방식이고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우리 집 사달라고 남편한테 말하려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어. 그리고 며느리가 극악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없으면 우리 부부 훨씬 편할 것 같아. 애는 그냥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 아니면 나중에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든지. 영숙은 그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남았어요.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없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구나. 영숙은 녹음을 멈추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영숙은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카톡 캡처 사진들, 녹음 파일들, 필라테스 학원 출석 기록. 모든 게 준비됐어요.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들한테 모든 걸 보여주기로요. 그리고 며느리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조용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중얼거렸죠. 며느리야, 내가 날 이용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가 널 무너뜨릴 거야.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 영숙은 복수할 준비가 된 할머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손자를 돌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단호했거든요.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야.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영숙은 아들이 나가기 전에 말했어요. 아들아,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응? 왜요, 엄마? 엄마가 당신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서 중요한 거야. 아들은 영숙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고마워. 아들이 출근하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영숙은 손자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며느리와 친구의 카톡 대화 캡처 마이너스 준비 완료. 며느리와 친구의 통화 녹음 파일 마이너스 준비 완료. 필라테스 학원 출석 기록 메모 마이너스 준비 완료. 며느리 필라테스 인증샷 사진들 마이너스 준비 완료. 이제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영숙은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5시쯤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아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아봐. 엄마가 당신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영숙은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 영숙은 며느리와 친구의 카톡 대화 캡처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들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보낸 카톡이야. 며느리 휴대폰에서 봤어. 아들은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어요.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나 필라테스 다닌 지 5개월 됐는데 아직도 몰라 키읔키읔. 1년 계획 중 반 왔어. 시어머니를 완전 악인으로 만들기 성공 키읔키읔. 아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 며느리가 처음부터 나를 이용했어. 영숙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이제 시어머니 말은 아예 안 믿음. 내 말만 믿어. 시어머니가 뭘 말하든 남편이 안 믿으니까 너무 편해. 아들은 휴대폰을 놓을 뻔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건 더 있어. 영숙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어요. 어차피 나중에 시어머니 재산 다 우리 거니까 지금은 잘 이용하는 거지 뭐. 1년만 더 참으면 돼. 그럼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든지 하면 되고.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며느리 목소리 맞아요? 그래.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한 말이야.
영숙은 다른 녹음 파일도 재생했어요. 솔직히 할머니가 애 키우는 게 더 낫잖아. 나는 명품이나 더 사야지. 시어머니 없으면 우리 부부 훨씬 편할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필라테스 학원 출석 기록 메모를 보여줬어요. 며느리는 5개월 전부터 필라테스 학원을 다녔어. 주 4회씩 병원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죠. 영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나를 나쁜 사람으로 봤지. 내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이제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알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리할게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뭘 정리한다는 거니? 이혼할 거예요. 아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저를 속였어요. 엄마를 이용했고, 저한테 거짓말했고,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영숙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넌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이혼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사이다 2차 반전 시작. 이틀 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했어요. 사실은 필라테스 학원에 가는 거였죠. 며느리가 나간 사이 아들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짐을 전부 박스에 담았어요.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오후 6시쯤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틀렸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눌렀어요. 삐삐삐 마이너스 또 틀렸습니다. 이상하네. 며느리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비밀번호가 안 맞아.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왜 그래, 여보?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막아섰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 응? 무슨 소리야? 아들은 며느리한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이혼 합의서. 며느리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지? 무슨 거짓말? 나 아무 거짓말도 안 했어.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며느리한테 보여줬어요. 며느리와 친구의 카톡 대화 캡처 화면들. 며느리는 그 화면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엄마가 알려주셨어. 당신이 6개월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걸. 며느리는 당황해서 변명하려고 했어요. 잠깐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친구랑 그냥 장난으로. 아들이 말을 자릅니다. 장난? 6개월 동안 나를 속인 게 장난이야? 아들은 녹음 파일도 재생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시어머니 재산 다 우리 거니까.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든지 하면 되고. 며느리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친권은 당연히 내가 갖고 위자료는 내가 엄마한테 끼친 피해 보상으로 청구할 거야. 여보, 제발. 나 정말. 변호사 이미 선임했어. 소송 준비 다 끝났고. 며느리는 아들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들이 뿌리쳤습니다.
당신 짐은 저기 있어. 가져가. 현관 앞에 며느리 짐이 박스에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영숙이 손자를 안고 거실에서 나왔거든요. 며느리는 영숙한테 달려가려고 했어요. 어머님, 제발.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날 이용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어머님, 내가 호구로 보였니? 난 내 모든 거짓말을 기억한다. 영숙은 손자를 꼭 안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엄마였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하지만 친정엄마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 우리 집에도 못 들어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알았어. 엄마, 그게 아니라 사돈어른이 나한테 증거 다 보내셨어.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남편을 어떻게 속였는지 다 봤어.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제발. 넌 우리 집 망신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 친정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아들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의 대가야. 이제 나가줘. 며느리는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며느리는 짐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영숙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넌 속은 거야.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잖니. 엄마, 이제는 제가 아빠로서 책임질게요. 준이는 제가 키울게요. 영숙은 손자를 내려다봤어요. 손자가 할미 하고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은 손자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며느리의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손자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영숙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고 있었죠. 할미. 응, 우리 준이 잘한다. 영숙은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떠맡은 육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육아였으니까요. 벤치에 앉아서 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손자가 영숙 얼굴을 만지며 웃었어요. 할미 좋아. 영숙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계셨네요. 응, 준이랑 산책하고 있었어. 아들은 벤치 옆에 앉으며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아, 아빠 왔어. 손자가 아빠를 보고 웃었어요. 아들은 손자를 안으며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어서.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해. 넌 속은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됐어. 진실을 알았잖니. 그걸로 충분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제대로 아빠할게요. 회사 일도 좀 줄이고 준이랑 더 많이 시간 보내려고 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아들은 손자를 어깨에 올렸어요. 손자가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제대로 된 거야. 공원을 걷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소식 들으셨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웃에서 들었어. 며느리는 이혼 후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위자료를 갚기 위해서요. 그리고 며느리가 다니던 필라테스 학원 사람들, 맘카페 지인들 모두 며느리를 멀리했습니다. 며느리 친구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을 이야기했거든요. 거짓말로 시어머니를 6개월 동안 이용했대. 그 소문이 퍼지면서 며느리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넌 그냥 사랑했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숙은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는 준이만 잘 키우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엄마. 그들은 공원을 계속 걸었어요. 손자가 나뭇잎을 주우며 좋아했습니다. 영숙은 손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한테 이용당하던 날들, 아들한테 오해받던 날들, 혼자 울던 밤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요. 영숙은 며느리를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며느리는 이제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 그걸로 됐어. 영숙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자가 영숙 목에 팔을 감고 안겼어요. 할미 좋아. 할미도 준이 좋아. 영숙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녁 준비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영숙은 손자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영숙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선량함을 약함으로 착각한 사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며느리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도 버림받고 동네에서도 고립되고 혼자 원룸에서 알바하며 위자료를 갚고 영숙은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일의 대가야. 당연한 거지.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영숙은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며느리와의 카톡 대화, 녹음 파일들을 전부 삭제했어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거야.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녁 준비를 끝내고 영숙을 불렀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그래 간다. 영숙은 일어나서 식탁으로 갔어요. 아들이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아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손자도 옆에서 이유식을 먹고 있었죠.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이용당하지 않는, 오해받지 않는, 존중받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회사에서 휴가 나왔어요. 우리 셋이서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바닷가로요. 준이도 바다 처음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지. 가자.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은 영숙을 꼭 안았어요. 영숙은 아들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손자 숨소리가 옆 방에서 들려왔어요.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저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야. 며느리는 스스로 무너진 거고, 선량함은 약함이 아니야.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증거를 모으는 것도 모두 힘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 힘으로 내 존엄을 지켰어. 영숙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걷던 공원길이, 아들과 함께 먹던 저녁 식사가, 따뜻한 햇살이 꿈속에서 영숙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영숙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요.